네, 안녕하세요. 앞전 영상에서 빅히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봤고,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DPC의 100%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구조와 향후 예상되는 방향을 좀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 날 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DPC 정기주주총회입니다. 이쪽에서 사모펀드 설립 투자, 자문 및 운용 부분을 추가하는 안건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PC도 이제 사모펀드 설립 투자 및 자문과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궁금한 거는 전자제품 부품회사에 왜 이런 안건을 넣었는지가 좀 의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DPC가 직접 운영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돈을 넣고 있는 국민연금, 기타 기관들 대부분이 스틱에 넣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평판과 신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데이터들, 굉장히 수익을 잘 내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스틱이 아니고 DPC라는 곳에서 운영업을 한다. 굉장히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 내기도 어렵고요. 그러면은 왜 전자제품 회사인 DPC가 이런 안건을 가결시켰는지 보면은 합병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DPC가 합병이 되면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LP들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 있던 투자 자금들 그것들이 전부 다 복잡하게 넘어갈 필요가 없이 이해관계가 이제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DPC가 이번에 3월 25일 날 PF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은 합병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1대0 흡사 합병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100% 자회사라 재무나 손익이 변동될 것은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약간의 고정비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추진하면 과연 누구한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DPC가 이제 처음에 이제 12년도에 도영환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해외 대형 연기금이 스틱에 자금 맡기는 조건으로 지배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 이 말이 뭐냐면은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국내 연기금이나 국민연금 등등 많은 기관들은 다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해외 자금이 못 들어오고 있죠, 지금은. 근데 만약에 합병을 하고 상장사가 된다면은 해외 대형 자금도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스틱인 도용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소한 스틱의 펀드 운용 규모가 3조에서 4조 원, 연수익은 200에서 300억 정도가 된다면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스틱 펀드 운용 규모는 2020년은 제가 못 찾아봤고요. 19년도 기준으로는 2조 9천억이었습니다. 거의 3조에 근접하고요. 연수익은 올해는 앞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00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틱 홈페이지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총 투자해왔던 규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2조 수준이 아니고 매우 오래 해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 분야부터 M&A부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PEF 사업을 추가한 것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합병 방법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흡사 합병, 소규모 합병, 간이 합병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흡수합병이 맞는 케이스고요. 흡수합병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지분율이 100%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좋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여기 모기업 자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은 1대0 흡수합병, 보통 1대0 흡수합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형태를 갖게 되고요. 이해관계자가 모기업밖에 없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도 부여할 필요가 없고 뭐 따로 이야기할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3월 25일 날 그 안건이 가결된 뒤에 DPC 임원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모두 동시에 DPC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것도 장 내에서죠. 평상시에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고 지금까지는 임원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안건이 가결된 이후 바로 직후여서 더더욱 합병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수하신 10명의 임원들을 찾아봤는데 모두 다 계열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임원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로 봤을 때는 대략 여기에 대충 제가 차트는 안 열어놨어 가지고 보시면 여기 윗골이 몇 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이때 거의 매집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평균 단가는 6,000에서 7,000원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6, 7,000원에 매집했다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근로 소득을 통해서 번 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20에서 30% 벌자고 들어왔을까요? 뭐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PC를 보시다시피 자금은 대부분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돈 번 거, 저축해 온 거, 그걸로 이제 전부 다 DPC에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원이신 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DPC에 대부분이 이제 자회사가 스틱 인베스트먼트 하나 있다고만 보시는데 간략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PEF 사모펀드거든요. 스틱 벤처스는 VC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드리면은 비슷하면서 큰 차이가 있는데 벤처 캐피탈은 무형 자산이라는 리스크,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의 벤처 회사들입니다. 거의 그 사람만 보고 PPT만 보고 여기에 투자를 할까 말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 잠재적 이익의 원천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사모펀드, 지금 PEF죠. 얘네들은 형태가 있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싼 값에 나온 회사를 사서 키운 다음에 성장시켜서 엑시트, 아니면은 더 성장할 것 같은 회사를 사서 더 키워서 엑시트, 뭐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벤처 위주로 가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나 유통이나 이런 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재밌는 거는 스틱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벤처 캐피탈이나 PEF는 다 비슷비슷한데 스틱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 뒤에 투자에 대해서 나중에 엑시트만 하는 게 아니고 OPG, 오퍼레이팅 파트너 그룹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한 회사의 가치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회사 전략을 짜게 되고요. 그 자문 전문팀이 이제 OPG,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뭐 전문가 출신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OPG
인력을 보게 되면은 뭐 이게 업데이트가 다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트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시는지 몰라서. 뭐 삼성전자 전무님, 뭐 LG, 이거는 스마트카드 대표이사 정경련, SK네트워크, 베트남 파오, 뭐 이런 식으로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투자한 회사에 어떤 식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래서 스틱이 투자한 회사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부분을 재무제표로 한번 봐볼까 해서 간단하게 좀 보려고요. 이거는 DPC 재무제표고요. 아까 스틱 인베스트 말고도 되게 몇 개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DPC 아래 제조 부문에 DPC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유한공사니까 이제 해외에 합작 투자회사겠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창업투자, 이거는 2년 전에 사실 원래 스틱 인베스트먼트 하나였었는데 구성이, 이거를 인적 분할해서 두 개로 이제 쪼개서 창업과 사모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쪽이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은 전부 다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완전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3월 건데, 대부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아래 자회사들도 3월 당분기, 그러니까 3월 1분기 말입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자회사들도 매출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익들, 스틱인베 같은 경우에는 31억, 뭐 벤처기업 11억, 여기서 조금 손실이 있었네요. 그러고 남투닝이 뭐 베트남 아니면 이쪽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조업 쪽도 전부 다 나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도 이익이 난다는 회사고요. 이게 있었구나. 네. 그 말씀드렸던 그게 3월 달에 진행되는 거 의한 내용이고요. 정관의 일부 변경을 하겠다. 그 내용이 PEF 사업 추가했던 부분이고요. 볼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여기 노준영 사회이사라고 이름이 좀 약간 익숙해가지고 해서 혹시나 연관성이 있나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었는데, 여기 있네요. 이쪽에 이제 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도 카페나 이런 데 보게 되는데, 뭐 정치 테마다 뭐다 하면서 엮기는 하는데 이분이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자, 해서 여기까지 제가 나름 짧은 지식이지만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DPC의 관계, 그리고 향후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